그치. 어제에 이어 다시 나왔습니다. 동이나물이랑 논쟁이랑. 입구에서 동이나무를 가장 먼저 만나고요. 동이나물 옆으로는 넌쟁이 냉이도 보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역시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오늘 또 친구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언제 봐도 좋은 전어를 따서 맛을 보고요. 어제보다 조금 아래쪽 골짜기를 골라서 친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넌쟁이 냉이가 많이 보이는데요. 높은 지대에서는 나물 종류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해발 500m 아래의 낮은 지대만 조금 둘러볼 생각입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는 넌쟁이 냉이는 약성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넌쟁이 냉이 채취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향긋한 미나리 냉이입니다. 콩제비꽃을 지나 계곡을 건넙니다. 봄에는 이렇게 계곡 주변 낮은 지대에서 나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어와 미나리 냉이를 만나고요. 미나리 냉이는 데치면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쌈채소나 샐러드로 해서 먹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큰 괭이눈도 만납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바람꽃도 보이고요. 덩굴 꽃마리와 풀솜대도 보입니다. 풀솜대는 금방 꽃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맛을 보기 힘든데요. 부드러워 보이는 전어와 풀솜대를 채취하고 계곡 주변에서 살아가는 엉겅퀴도 아직은 가시가 억세지 않아서 나물로 이용하기 위해 얻어갑니다. 자주잎 제비꽃으로 잎의 가장자리가 둔한 톱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엉겅퀴가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물가에서 자라는 것은 지느러미 엉겅퀴, 산속에서 자라면 토종 엉겅퀴, 그리고 들판에서 보이면 큰 엉겅퀴라고 하는데 저는 구분 없이 어렸을 때 채취해서 데친 후에 된장을 조금 넣어 조물조물 무쳐 먹는 걸 좋아합니다. 뿌리를 남겨두고 초봄에 잘라 먹으면 엉겅퀴가 또다시 싹을 틔워 가을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으면서 자손을 퍼뜨려 나갑니다. 덩굴 꽃마리가 제법 많은데요. 이 역시 나물로 이용을 하지만 저는 꽃으로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풀솜대도 제법 있는데요. 요즘에 풀솜대는 둥글레나 애기나리 그리고 박새와 혼동할 수 있는데요. 독초인 애기나리는 아주 작아서 쉽게 구분이 되고요. 독초인 박새 역시 풀솜대와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안다면 구분이 가능한 식물들입니다. 제비꽃과 영화자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화자는 뿌리가 매우 튼실해서 이 역시 잘라 먹어도 계속해서 싹을 틔워 올리는 대견한 식물입니다. 영화자는 꺾었을 때 흰 유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잎과 줄기가 만나는 부분에 날개가 있고 잎의 가장자리는 가지런하고 부드러운 톱니 모양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은 주로 영화자와 풀솜대를 채취하는데요. 채취할 때마다 조금씩 맛을 보는데
두 가지 모두 달면서도 고소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영화자가 주변에 꽤나 많아서 친구는 배낭을 내려놓고 채취하고 있습니다. 영화자는 꽃이 피기 전까지 채취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숲에 들어서면 항상 찾아보는 편입니다. 여기저기 온통 영화자입니다. 비타민 나물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영화자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번식률이 꽤 높아서 뿌리만 해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채취해서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상부를 짐승이 뜯어먹었는지 영화자 뿌리가 경사면 아래에 드러나 있습니다. 흔적을 보니 이른 아침에 뜯겨 나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초롱꽃과 깨풀이 어울려 자라는 숲인데요. 아직 황량해 보이는 숲속에 저 앞으로 박새가 커다란 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초봄의 유독식물은 다른 식물보다 유난히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독초가 더 크게 올라오는 이유는 천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역시 크다랗게 잎을 올린 미치광이풀도 보입니다. 미치광이풀은 습이 많지만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좋아하는데요. 한방에서는 뿌리와 잎을 진정제와 진통제로 사용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독성이 너무 강해서 잘못 먹으면 미치광이가 된다고 하는 아주 조심히 다루어야 할 식물입니다. 구황식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해서 지장보살나물이라고 부르는 풀솜대는 채취할 때 독초인 박새와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풀솜대를 닮았지만 지금 보이는 것들은 박새의 새싹입니다. 여로라고도 부르는 박새는 예전에는 투구꽃과 함께 사약의 주 원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역시 독초인 삿갓나물이 바람꽃과 함께 자라고 있고요. 풀솜대와 덩굴꽃말이도 보입니다. 덩굴꽃말이는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묵은 대가 보이고요. 잎에 잔털이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풀솜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박새와 역시 독초인 삿갓나물이 같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속새도 보이고요. 넌쟁이 냉이와 덩굴 꽃말이도 어우러져 자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반가운 얼레지를 만납니다. 여름이면 산죽이 우거져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여리디 여린 얼레지인데요. 얼레지 구경을 끝으로 이제 숲에서 나가려는데 넌쟁이 냉이가 또 보입니다. 오늘은 넌쟁이 냉이를 채취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약성이 좋아 보여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 조금만 간섭합니다. 숲에서 나오면서 귀한 하늘소를 만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350여 종의 하늘소가 서식하는데 그중 소나무 재선충과도 관련이 있는 하늘소는 서울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라고 합니다.
산딸기와 개별꽃 그리고 제비꽃이 어우러진 가운데 하늘소가 느릿느릿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숲에서 나가 쑥도 좀 뜯고 민들레도 뜯을 생각입니다. 쑥과 민들레는 흔해서 천대를 받지만 올해 아직 쑥국을 먹어보지 못해서 조금 뜯어갈 생각입니다. 넌쟁이 냉이를 보며 이동하고 있고요. 곧 이 숲은 산딸기 같은 가시덤불과 산죽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의 접근이 힘든 산인데요. 그렇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안전하게 봄을 지나고 여름을 나고 또 가을과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미치광이 풀 앞에서 저를 부릅니다. 독초이기는 하지만 미치광이 풀은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로 외국 반출 승인 대상 식물입니다. 이런 봄에 보라색의 꽃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미치광이 풀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펜션이 추웠는지 자꾸만 콧물이 나오는데요. 숲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또다시 풀솜대를 만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지장보살을 조금 더 채취하고요. 숲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민들레와 쑥을 얻어갑니다. 민들레는 쌈으로 먹을 때는 쓴맛이 강해서 가족들이 잘 먹지 않지만 여러가지 양념을 해서 무쳐 놓으면 쓴맛이 다른 맛들과 섞여서 잘 느껴지지 않는지 맛있게 먹더라고요. 봄에는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을 먹어주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식물에 대해서 몰라서이거나 아니면 채취하러 가기 귀찮아서 그 흔한 쑥과 냉이도 마트에서 사 드시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두 끼 먹을 만큼의 민들레 채취 후에 쑥이 많은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가는 길에 구릿대를 만나는데요. 머리를 포함한 얼굴 부위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약초로 알려져 있지만 향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약초입니다. 작년에 시방을 맺고 빈 껍데기로 남아있는 개미취도 만나고요. 그 아래에 올해 새롭게 올라오는 싹이 보이지만 채취하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개미취 맞은편으로 미국 쑥부쟁이도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양지꽃도 노란 등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채취한 나물들을 이곳에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나무를 정리할 자리를 잡는 사이에 주변을 둘러보다가 영아자를 만나는데요. 이 녀석은 잘 번식하도록 그냥 두어야겠습니다. 채취한 나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곳에서 달래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다양한 나물들을 만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